혼자 공부하는 아이, 초등학생들까지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혼자 공부하는 아이, 사실은 초등학생들까지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지요.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교육적인 용어이기도 한데요. 아이 혼자 공부를 구성해서 복습하고 예습하고 정리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데, 복습은 가능할 수 있어도요, 계획을 세우는 거, 장기 플랜을 세우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인기가 없지만 많은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외적 강화 같은 것도 저는 적당히 사용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매일매일의 습관 만들기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하루 두 쪽에 연산 문제집을 풀기로 했다던가, 하루 한쪽에 독해 문제집을 풀기로 했으면 그거는 정해진 시간 안에 꼭 해야 되는 분량으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일정 기간 동안 다 하게 되면 외적 보상을 주신다든지, 예를 들면 놀이동산을 간다든가,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해주신다든지, 이런 게 저학년 때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습관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곤하니까 하지 말까? 오늘은 바쁘니까 어디 다른 데 가고 하지 말까? 아니면 아이가 가끔 엄마한테 조를 때가 있을 거예요. 엄마, 나 오늘만 안 하면 안 돼? 대신 내가 내일 2배로 할게. 그런데 휘둘리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로서 약간 그 카리스마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카리스마가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절대 감정적으로 애들 대하시지 마시고요. 다만 감정이 섞이지 않은 채로 조금 차가울 수 있을 만큼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려요. 그게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습관이 생기기 전까지, 매일매일 루틴이 정립되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그런 단호함이 필연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고학년이 되면 자기 주도 학습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책을 읽어도, 교과서를 읽어도 뭐가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안 중요한 것 같은 걸 공부를 하고 있다거나, 파악을 못해서 문제를 잘못 이해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는 요약하기나 간추리기를 매일 습관화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그 방법은 리딩 로그 쓰기인데요. 리딩 로그라고 하는 것은 짧은 독서록이에요. 독서록 하면 조금 부담감을 느끼시는 부모님도 있으실 거예요. 책 한 권을 모두 다 쓴 다음에 한 페이지를 모두 다 써야 되는, 그렇게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리딩 로그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날 읽은 부분, 책을 읽었으면 그날 읽은 부분에 쪽수를 적고, 인상 깊은 한 줄, 내 생각 한 줄, 간추리기 한 줄, 이렇게 딱 3줄만 쓸 수 있는 독서록이에요. 간추리기 한 줄이 여기서 바로 요약하기인데요. 많은 아이들이 요약하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요약하기가 나오긴 하지만 매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번 나오는 활동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약하기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고 어디서 뭘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것을 발췌해서 따로 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리딩 로그를 계속 연습을 시키시고 매일매일 쓸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신다면요, 너무 훌륭한 자기주도 학습의 기본, 발판이 될 수 있어요. 자, 리딩 로그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는 간추리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내 생각 한 줄과 가장 인상 깊은 한 줄을 쓰는 거고요. 2단계는 여기에 요약하기, 간추리기 한 줄이 들어가요. 3단계에는 부모님과 함께 리딩 로그를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댓글도 달아주고, 부모님의 쓰기는 어떤지, 내 쓰기는 어떤지 서로 공유하는 건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워크시트를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으셔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요약하기를 경험한 아이들은요, 자기주도적 학습이 굉장히 잘 될 수 있고요. 자기주도적 학습이 잘 되는 아이들이 결국은 학업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책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책은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아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학습 도구입니다. 짧은 책이건 두꺼운 책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짧은 책 한 권을 다 읽었다는 성취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취감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한 아이들은 그 성취감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의 기본이 됩니다. 난 할 수 있어라는 어떤 자긍심,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짧은 책이라도 계속해서 읽을 수 있게끔 격려를 해주시고 책놀이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방법을 활용하신다면 최소 초등학교 고학년, 5, 6학년 정도면 자기주도 학습을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 체험학습 같은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부터 아이들이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언어지능도 발전시키고 어떻게 보면 심신의 안정도 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시기는 전두엽이 발달되는 시기로 주변 소리에 또 반응이 굉장히 예민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체험학습뿐만이 아니라 뭐 좋은 소리를 들려주신다든지 긍정적 의사소통을 하신다든지 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책을 계속 읽어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양육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부모님들께서 초등학교에 이제 아이 입학을 시키시면 혼란스러워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유치원과 너무 다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생활 습관 때문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은요, 특히나 생활 습관을 다잡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루틴을 정하는 거, 루틴대로 생활하는 거, 또 생활 습관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꾸준히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어느 정도 단호함이 필요할 때는 단호한 부모님이 되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사실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은 아이에게도 힘들고 부모에게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호함이 없이는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이가 너무 예쁘고 아이가 조금 조르고 그러면 약간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보이기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의 일관성입니다. 아이와 어느 정도 약속을 하셨다면 일관성 있게 쭉 밀고 나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생활 습관을 잊지 말고 제대로 된 생활 습관을 다잡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시기에는 사실은 문자 해독보다는 듣기, 말하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시기이기도 해서요. 그 과정 안에서 부모님과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게끔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이야기하시고 계속해서 좀 상호작용,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언어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같은 시대, 변화가 너무나 빠른 시대에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까? 어떤 아이로 우리 아이 키워내야 할까?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어떻게 보면 해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어지능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언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인지 능력도 높이고 대인관계 능력도 높이는 그런 아이로 키워낼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시죠. 우리 아이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집중력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문제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우리 아이는 만화책만 보려고 해요. 우리 아이는 게임만 하려고 해요. 등등의 고민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책놀이를 통해서 언어 지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신다면 아주 조금은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놀이 선생님 황윤정이었습니다.